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2.3%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광통신이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연이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오늘 지금 닫고 있는 자리가 21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이런 구간에서 21선 분명하게도 한번 이탈시켰다가 올라왔었던 대한광통신이지만 큰 틀에서 이 2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켜오면서 올라왔었던 만큼, 자, 바로 보시다시피 이때부터도 보시면은 이 21선 지키면서 올라와주고 21선 닫고 나서 올라와주면서 또한 여기서 마찬가지로 21선 한번 깼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줬었던 이 대한광통신인 만큼 지금의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충분히 앞전처럼 이렇게 꺾어서 갑작스러운 상한가를 들어갔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 이렇게 연이어서 하락이 발생하고 있다가 21선 닿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갑작스러운 반등이 연출이 됐었죠. 자, 이게 가능했었던 그 이유 자체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바로 이 21선을 닿았었던 날짜가 3월 31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보시다시피 지금 미국장에서 3월 31일 날 정확하게 이 코닝이라고 하는 종목이 그런 식으로 움직였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음봉 캔들이 이전에 있었던 이런 추세선 하단을 이탈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날짜가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월 3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 3월 31일이라면서 30일을 보여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31일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바로 이 30일 캔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날에 31일 날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자 대한광통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시원하게 상한가를 이렇게 들어갔었던 상황이 좀 연출이 됐었죠. 자, 그 이후로 이렇게 시세가 터져 나왔었던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다 보니까 최근의 구간도 우리가 어떤 것을 참고해 볼 수가 있겠다? 바로 지금 코닝의 차트를 참고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하단 추세선이 하나 있으면서 타고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어제 음봉이 이렇게 떨어졌었던 자리가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의 굉장히 기로에 놓여 있는 바로 이 코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미국장에서의 이 광통신 관련 종목들의 추세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광통신 어떤 구간을 중요하게 보면서 대응을 이어나갈 수 있으며 지금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꺾어서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는 이런 미친 폭등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우리가 대한광통신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 대한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지금 자리 말씀드렸다시피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바로 이 21선 사수해주면서 올라왔었던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앞전과는 다른 패턴으로 지금 투자 경고의 패턴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에서 물량 소화 맞춰놓고 이전처럼 시원한 상승세 이렇게 이어나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개인분들한테 영상을 추천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최근의 구간에서 개인분들이 엄청난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던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영상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만약에 이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광통신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제가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중에 보시다시피 21선을 트라이 해주고 있는 구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의 어떤 시세보다는 바로 이 종가상 이탈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21선과 이전에 반복적으로 지지가 연출됐었던 구간이 굉장히 가까운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구간이 우리가 종가상 이탈됐다라고 했을 때는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제가 이미 매수 타점에 대해서 짚어봐드렸었던 만큼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다짜고짜 추매를 결정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종가가 21선을 지켜주는 구간을 연출해준다라고 했을 때는요,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수 타점 얼마든지 잡아갈 수가 있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보고 계신 한 가지 일정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6월 2일 미국 주파수 경매라고 이야기하면서 통신장비주 구원투수 될까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 6월 2일에 통신장비 관련한 이 주파수 경매의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과거 2018년 국내, 2020년 미국에서도 주파수 경매 이후로 기지국 투자가 본격화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로 이 6G 테마와 광통신 테마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비슷한 테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이유 자체가 6G 테마가 상승하면서 동시에 광통신 테마도 올랐었던 상황이 연출됐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오늘까지 화끈하게 한번 털고 나서 다시 한번 6월 1일이라고 하면 사실상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꺾어서 얼마든지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의 현재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대한광통신 지금 시가총액이 무려 3조 5천억에 해당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정말로 화끈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어제도 별다른 내용의 이슈도 없이도 마이너스 15%를 갔다 왔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꺾어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에서 굉장히 힘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바로 이 LG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 LG가 지금 어제 굉장히 좋은 내용의 이슈가 터졌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급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바로 이 젠슨 황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면서 제2의 깐부치킨 회동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전자를 비롯해서 LG 쪽 계열사들이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젠슨항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죠.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실제로 이렇게 코닝이라고 하는 종목에 엄청난 빅딜이 성사됐었던 엔비디아인 만큼 이 구간에서 코닝이 갭상승한 상태에서 이 윗단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지금 중요하게 볼 가격선 자체가 코닝을 기준으로 놓고 봐도 바로 이 넥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구간이 종가상에 이탈되는 지점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땐 이 구간이 바로 대응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광통신도 마찬가지로 그 구간이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구간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왜 그렇게까지 제가 이 코닝의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코닝 보시다시피 단기적인 고점을 찍었었던 날짜가 5월 13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5월 12일 날 단기적인 고점을 찍었었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바로 이 코스피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종목들과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자,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LG전자가 엄청난 내용의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의 수급을 뺏기고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거래량만으로도 대한광통신이 눌림을 주고 있었던 최근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가가 강세 패턴으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올라왔었던 대한광통신이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둥근 바닥형을 만들었다가 전저점을 위협하러 가고 있는 구간을 연출해주면서 거래량을 급감시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세력들이 완벽하게 다 엑시트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 매수 타점을 잡아갔었던 상황인 만큼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영역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제가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분명하게도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요, 바로 이 5월 14일 날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던 대한광통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지 짧게 2초 정도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까지 추가적인 낙폭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로 이렇게 쥐어짜는 듯이 어떤 패턴까지도 생길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낙폭을 과도하게 주면서 2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를 한번 훼손했다가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는 요런 캔들 흐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면서, 그때 딸려 올라오는 이 21선에서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타점 정확하게 잡아갈 수가 있으면서 다시 한번 영상 보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때 당시에 21선 깨지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2만원의 라운드 피겨 자리가 깨지기 이전부터 깨졌다가 말아올리는 패턴에서 잡아가 보시자라고 분명히도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22,000원이라고 하면요,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때 매도 타점을 잡고 나서 다시 한번 잡았어야지만이 유효한 관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분명하게도 말씀을 드렸었던 대한광통신인데,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초반부터 시작해서 제가 매도에 대해서 한 30번 정도 말씀을 드렸었던 바로 이 5월 12일 날의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 이후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30% 가까운 하락이 연출됐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있는 이유 자체가 물론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 안내를 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을 들여놓고 이렇게 지금 상승했다가 반납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윗단에서 물리신 분들과 바로 이렇게 아래쪽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심리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받아보셨냐면요. 자, 앞전부터 대한광통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1선을 타고 올라왔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구간에서도 보시다시피 21선을 타고 올라왔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21선 부근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갔다 오는 걸 지켜보면서, 자 바로 이날이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월 9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한광통신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3월 9일날 대한광통신을 4,23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그 이후로 대한광통신이 이런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여기서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자, 바로 보시다시피 5월 12일날 대한광통신은 28,550원 영역에서 매도 대응 안내를 좀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날짜는 5월 18일날 25,000원 영역에서 매수 대응 안내를 드렸었던 대한광통신,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바로 이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평단을 훼손하러 오는 구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우리가 잘랐다가 다시 잡아도 되는 것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꺾어서 올라가면서 지지가 연출되면서 오늘 종가상의 21선을 지켜줄 수가 있다고 하면요, 언제든지 이렇게 시원한 상승세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앞전에 매도 타점 챙겨가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무리 내가 이 평단이 좋다라고 해도 지금 이 넥라인 부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응이 매우 중요한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이렇게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조단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은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으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이렇게 한번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해왔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 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릴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 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 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면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지금 차트 패턴 상으로도 여러분들께 중요한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구간은 앞전에 우리가 무슨 뒤에서 작업하고 있는 세력들 이런 것을 떠나서 바로 이 시장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인정했었던 단기적인 바닥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구간에서의 넥라인을 부러뜨리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급락도 연출될 수가 있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를 사수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미국장의 흐름 자체가 지금 실시간 차트가 딱히 그렇게까지 큰 변동은 없지만 슬금슬금 내려가고 있었던 바로 이 코닝의 흐름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대한광통신이 이런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상황에서 코이런트 같은 경우에도 연이은 음봉을 좀 발생시키고 있는 구간이지만 완전히 추세가 끝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루멘텀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추세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앞전부터 루멘텀 홀딩스는 사실 굉장히 크게 무너뜨렸다가 이렇게 꺾어서 올라오는 성향을 가진, 아무래도 이 변동성이 큰 주식이었던 만큼 우리가 대장주인 코닝의 상황을 지켜봤을 때는 대한광통신 지금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앞전처럼 이렇게 상승 흐름이 무섭게 연출될 수 있는 쥐어짜는 듯이 하락하고 있었던 바로 이 대한광통신의 현재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오후장까지 해서 급하게 대응을 이어나갈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잘 평단을 들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안 하셨다라고 해도 우리가 트레일링 스탑으로 지켜볼 수 있는 가격 자체가 명백하게 떠져 있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가져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무섭게 상승하는 케이스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구간에서의 여러분들 단기적인 고점은 저번에 피해가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꼭 단기적인 고점도 피해가 보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 자체가요, 이렇게 대한광통신이 상승하고 눌러주고 상승하고 눌러주고를 반복하면서 올라왔었던 그런 종목인 만큼 이번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 구간에서는 언제까지고 이렇게 계속 떠먹여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의 단기적인 고점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피해가 보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